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PC 운영체제 과목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바로 윈도우즈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윈도우즈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윈도우즈에 대한 특징, 그리고 그 윈도우즈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의 화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윈도우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윈도우 98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 버전 있죠? 자, 실제 시험에서 아직까지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지긴 하지만 윈도우 98 버전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윈도우 98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보기도 힘든, 있지도 않은 그런 윈도우지만 이 윈도우즈 98 버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윈도우 98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건데, 윈도우즈 98이라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윈도우 버전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윈도우즈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 체제가 바로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그죠? 그래서 그 윈도우즈의 특징을 공부를 할 텐데 시험에서는 98 버전이 나와요. 엄청나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버전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요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98 버전이라고 해서 뭐 겁먹을 건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윈도우즈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유사합니다. 이 윈도우 98이 나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 98의 특징. 자, 그럼 첫 번째 특징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32비트 환경의 운영 체제다라고 되어 있네요. 32비트 환경이래요. 그래서 한 번에 32비트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32비트씩 처리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엄청나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법이었어요. 32비트. 지금은 뭐 32비트 운영체제도 있지만 지금은 뭐 64비트짜리도 있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64비트도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번에 32비트 데이터 크기 단위로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UI 방식이더라.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수행되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사용하기 편한 편리성이 제공되기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GUI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 윈도우가 나오기 이전에는 도스라 그래서 검은 것은 화면이고 하얀 것은 글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GUI 방식으로 됨으로 해서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보는 형태지만 이런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아이콘 형태로 함으로 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함으로 해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하는지 구별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실행시킬 때도 얘를 더블 클릭하고 하면 되니까 사용하기 편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 98의 특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GUI 방식이더라 이거죠. GUI 방식. 그래픽 형태로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하면서 뭐 음악을 듣고 또 필요하면 문서도 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같이 수행하고 하는 거 이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멀티태스킹.
알겠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하고, 자,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자, 이건 뭐냐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 하드웨어를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USB를 꽂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외부의 장치를 연결한다든지 그러면 윈도우에서 그걸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요. 아, 어떤 장치가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자, 요건 좀 중요하네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을 했을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파일 및 폴더명을 255자까지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정을 할 때 255자까지, 파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전 버전보다 멀티미디어라든지 네트워크 기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운영체제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멀티미디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윈도우 특징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윈도우즈에 대한 특징을 잘못된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징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이러한 윈도우즈를 이용을 하기 위한 시작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종료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윈도우즈를 시작을 하는 거.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래요? 부팅 한다 그러죠, 부팅. 그래서 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부팅이란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이거 보조 기억 장치죠. 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로 읽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거를 부팅이라고 해요, 부팅. 자, 우리는 처음에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만 넣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옮겨져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팅이라고 하더래요. 부팅. 알겠죠? 부팅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팅 과정을 보면요. 부팅 과정에서 F8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할 수가 있어요. 부팅할 때 뭘 누르면요? F8. 키보드에 보면 F8 키가 있잖아요. 기능 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윈도우가 뭐 스타팅 윈도우 98 뭐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시작을 할 때 F8 키를 누르면 자, 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멀티 부팅 메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부팅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보면 뭐 노멀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로그드라고 하는 거,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일 수가 있더라 이거죠. 뭐를 눌렀을 때? F8 키를 눌렀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 부팅이에요. 기본 부팅. 여러분들이 전원 스위치 넣고 그대로 두면 기본적으로 부팅이 되죠. 그게 바로 노멀이에요, 노멀. 노멀. 자, 그 다음에 로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기록해두는 걸 얘기를 하는데 부팅 과정을 bootLog.txt 파일.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bootLog.txt 파일에 부팅 과정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팅이 되었다. 이것을 자동적으로 bootLog.txt 파일에 저장을 하면서 부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보면 어떤 순으로 부팅이 되었구나, 어떻게 부팅이 되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팅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거, 요건 안전 모드죠. 안전 모드. 안전 모드. 들어보셨죠? 안전 모드. 그래서 어떤 장치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태로 부팅하는 거. 이거를 안전 모드라고 하죠. 안전 모드. 안전 모드.
자,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 with 네트워크 서포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안전 모드로 부팅하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고, 이 그냥 세이프 모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거고. 알겠죠? 차이점은.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텝 바이 이건 뭐예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팅 시 사용되는 파일들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부팅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부팅할 때 보면 여러 개 파일들이 이렇게 주기억 장치로 옮겨지고 하면서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이 부팅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부팅이 되는 과정이 보여지면서 내가 이거는 주기억 장치로 오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프롬프트 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도스로 부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도스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마치고 다음에 살펴볼 건데, 도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이렇게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로 해서 글씨 형태로 표현이 됐던 그런 운영체제가 바로 도스예요. 그래서 윈도우 98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윈도우 98에서 커맨드 프롬프트 온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로 부팅이 되게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세이프 모드, 커맨드 프롬프트 온리 그러면 도스 안전 모드로 부팅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vious 버전 오브 MS-DOS. 자, 요거는 윈도우 98을 설치하기 이전에 도스 버전으로 부팅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도스 상태로 부팅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가 부팅이 될 때 F8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부팅을 시킬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윈도우를 종료하는 방법이에요. 종료하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은 왼쪽 아래에 보면 시작 버튼 있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눌러서 종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Alt F4, 이게 단축키거든요. 창을 닫는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창이 열려 있을 때 Alt F4를 누르면 창이 닫아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닫을 프로그램이나 뭐 창이 없다. 그냥 바탕화면 상태에서 Alt F4를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와요. 윈도우즈를 종료한다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 종료, 요거를 선택을 하면 종료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 알트 키, 딜리트 키 있죠. 요 세 개를 동시에 눌러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요와 같은 또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스템 종료, 요거를 선택을 해서 확인하게 되면 컴퓨터를 종료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창이 나와요. 또는 바탕화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lt F4를 눌러도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고, 또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 요거를 동시에 세 개를 눌렀을 때도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스템 종료라고 하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려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 안에서 시스템 종료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종료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재부팅 방법이네요. 재부팅 방법은 본체에 보면 리셋 버튼 있죠.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부팅이 돼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강제로 재부팅 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에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고 시스템 다시 시작을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탕화면 아래 보면, 왼쪽 아래 보면 시작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이 시스템 재시작이라고 하는 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부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Alt F4를 눌러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시스템 다시 시작, 요거를 눌러서 확인시켜주면 되고, 아니면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또
시스템 다시 시작 요거를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재부팅이죠. 재부팅. 그리고 이건 도스 상태로 다시 부팅이 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스템 대기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절전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절전 모드. 자, 그래서 윈도우를 종료하고 재부팅하고 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98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도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죠. 자,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켰을 때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 영역, 이거를 바탕화면이라고 해요. 지금 보는 윈도우와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윈도우 98 버전의 바탕화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탕화면은 이 창이죠. 이게 하나의 창이죠. 그 다음에 아이콘, 메뉴,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화면상의 작업 영역, 기본적인 작업 영역, 이거를 바탕화면이라고 해요. 바탕화면. 자, 그리고 윈도우 98 설치 시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아이콘은 내 컴퓨터 요거요. 지금 윈도우 7 이후부터는 그냥 컴퓨터라고 하죠. 컴퓨터. 자, 그래서 내 컴퓨터 있고, 그 다음에 내 문서,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휴지통, 이런 것 등이 기본적으로 표시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건 요게 바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 보여주는 기본적인 아이콘 모습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그죠? 아이콘. 그래서 이렇게 그림 형태로 쉽게 구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을 GUI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아까 윈도우 특징에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정렬 방식에는 이름, 종류, 크기, 날짜, 자동 정렬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와요. 이게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아이콘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 정렬을 정렬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자, 이와 같은 하위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콘을 정렬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방법으로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할 수도 있고, 크기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날짜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 정렬시킬 수도 있고 그렇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미안하지만 요것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정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뭐 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와요. 바로가기 메뉴가. 거기서 아이콘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의 하위 메뉴에 보면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 순 있잖아요. 파일이나 폴더 이런 거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할 수도 있고, 크기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정렬시킬 수도 있고 그렇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 종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작은 조각 그림, 이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콘들 중에서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윈도우지만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또 뭐 A-1이라는 폴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여기 있다. 실행 파일이. 그러면 윈도우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 폴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하든 뭐를 하든 해서 얘를 실행시켜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하면 번거롭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실행 파일을 바탕화면이라든지 또는 내가 자주 작업하는 곳에다 단축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단축 아이콘을. 그래서 바탕화면에 만들어뒀다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축 아이콘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리모컨. 자, 여러분 리모컨. TV에 리모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TV에 리모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을 바꾼다든지 또는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할 때 매번 TV 앞으로 가서 TV 본체에 있는 걸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번거롭겠죠? 귀찮죠? 그런데 리모컨이 있어. 그럼 어때요? 멀리서도 편하게 채널이나 볼륨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갈 일이 아니라 이 실행 파일에 대한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단축 아이콘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과의 차이점은 이건 일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단축 아이콘은 여기 하단에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단축 아이콘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윈도우 버전도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단축 아이콘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축 아이콘은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바로 단축 아이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축 아이콘은요, 원본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LNK, 링크의 약자예요. 확장자가 LNK를 가진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 아이콘과 달리 아이콘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단축 아이콘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단축 아이콘의 의미 봐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축 아이콘의 어떤 특징이나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일단 사용자 임의로 단축 아이콘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단축 아이콘도. 자, 이러한 단축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만들고자 하는 대상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탐색기 보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파일의 하위 메뉴 중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파일 중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또 메뉴가 있고 그 아래에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얘를 이용을 할 수도 있더라 이거죠. 자, 아니면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하거나 객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런 것을 선택을 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윈도우 7이라든지 그 이상 버전이지만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 만들고 하는 것은 유사하거든요. 그럼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제 컴퓨터 화면인데요. 저는 지금 윈도우 7 버전을 쓰고 있어요. 윈도우 7 버전. 여러분들도 뭐 각각 다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탐색기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자, 여기에서, 자, 요게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인데, 얘에 대한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파일 메뉴 있어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얘를 이용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단축 아이콘. 지금 보여지는 요렇게 생기는 거, 이게 단축 아이콘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자,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쭉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들기에 보면 바로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가기 만들기, 요거를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놔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요거를 눌러도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아니면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축 아이콘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일이 그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또는 바탕화면에서 쉽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단축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 아이콘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축 아이콘은 삭제를 해도 실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에 실행 파일에 대한 복사본이거든요. 복사본. 그러니까 링크만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웠다 그래서 이 원본 얘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 원본이 지워지면 문제겠지만 요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 파일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지웠다 그래서 이 원본 실행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TV에서 리모컨이 없어졌다 그래서 TV 못 봐요? 그건 아니죠. 다만 좀 불편하다 뿐이지 TV 자체로는 그냥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축 아이콘을 삭제를 했다 그래서 실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윈도우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사용법,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우스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클릭이 있고 더블 클릭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렀다 놓는 동작. 이걸 클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어느 때 써요?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한다든지 할 때 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렀다 놓는 것. 이거는 이제 어떤 실행을 시킬 때라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렀다 놓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실행하고 되면 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라고 하는 것은 끓는다는 얘기, 뭘 끓는다는 얘기죠. 끈다는 얘기죠. 그 드랍은 놓단 얘기예요. 그래서 항목을 선택한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은 다음 마우스 버튼을 놓는 동작.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동작을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래그는 끌다 이런 얘기고 드랍은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사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고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인데,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긴 가로 막대, 이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작업 표시줄은 시작 버튼, 빠른 실행,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그 다음에 표시기 이런 것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자, 작업 표시줄, 여러분들 윈도우 화면에서 가장 하단에 보면, 자, 이러한 형태의 긴 가로막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어떤 파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은 상태라 그러면 여기에 열려있는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시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는, 자, 이런 것을 그래서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은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단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보여지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됐던 문서가 됐던.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열려 있을 때 이게 단추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화면에 보여지고, 얘를 누르면 또 그에 해당되는 화면이 보여지고, 얘를 누르면 또 그에 대한 화면이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작업관을 오가면서 작업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의 어떤 특징이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모니터 상하 좌우 원하는 곳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윈도우 화면에 있으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로 끌면 오른쪽 또는 위 또는 왼쪽 상하 좌우로 다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끌어보면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요, 알겠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상하 좌우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을 하면 작업 표시줄 영역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없죠. 잠궈져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작업 표시줄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을 하면 화면에 필요할 때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바탕화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 아래에 작업 표시줄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얘를 자동 숨기게 할 수가 있어요. 자동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숨기기 기능을 설정을 해 놓으면 마우스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마우스가 작업 표시줄이 있던 영역으로 갈 때만 이 작업 표시줄이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뭐 이동, 아이콘 표시, 크기 변환, 전체 화면 표시, 닫기 이런 것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작업 표시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열린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동이라든지 또는 아이콘 표시라든지 크기 변환이라든지 전체 화면 표시라든지 닫기라든지 이런 메뉴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데, 작업 표시줄의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는 도구 모음, 계단식 배열, 수평 바둑판식, 수직 바둑판식 배열이 있고, 모든 창을 최소화, 등록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도구 모음 하위에는 연결, 주소, 바탕화면, 빠른 실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작업 표시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 중에 이 지금 열려있는 작업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얘네들 말고 다른 부분, 비어있는 이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잖아요. 빈 여백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도구 모음이라든지 계단식, 수평, 수직, 바둑판식 배열이라든지 뭐 모든 창을 최소화라든지 뭐 등록 정보 뭐 이런 것 등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도구 모음의 하위 메뉴에는 이렇게 연결, 주소, 바탕화면, 빠른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 요거 종류를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에서 창을 배열하는 방법인데 계단식 배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계단식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 이게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이고 수평 바둑식이라는 것은 이게 한 화면이라면 창들을 3개 창이 있다 그러면 이 창들을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배열시켜 주는 거. 이게 수평이에요. 동일한 크기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은 이렇게 창이 있으면, 바탕화면이 있으면, 수직으로 3개 창을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수직이에요. 알겠죠? 자, 물론 같은 크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작업 표시줄에서 이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창을 정렬하는 방법. 자, 요걸 알아두시라 이거죠. 뭐 있어요? 계단식. 이렇게 계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또는 수직. 이런 형태로 배열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모든 창을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는 창을 전부 다 아래로 감춰주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작업 표시줄에서 창을 배열하는 방법의 종류. 계단식이 있고 수평, 수직.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종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시작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시작 메뉴라고 하는 것은 작업 표시줄 왼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이게 시작 메뉴죠.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에 보면, 자,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있죠? 그럼 왼쪽에 여기 보면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시작 버튼.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위로 나오게 되는 이 메뉴를 시작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윈도우 98의 시작 메뉴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자, 작업 표시줄에 얘를 누르게 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시작 메뉴예요. 시작 메뉴.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름은 같아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 이게 시작 메뉴예요. 자, 그래서 시작 메뉴에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하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록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즐겨찾기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있고, 그 다음에 설정, 찾기, 도움말, 실행, 그 다음에 로그오프,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이런 메뉴들이 시작 메뉴로 등장하게 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에 추가해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여기에다가 등록을 시켜두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시작 메뉴 이 부분. 그래서 그냥 갖다 끌어다 놓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시작 버튼의 바로가기 메뉴에는 열기, 탐색, 찾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작 버튼 있죠? 이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시작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열기, 탐색, 찾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시작 메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이러한 메뉴를 시작 메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98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또는 기본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윈도우 98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16비트 환경의 운영체제다라고 했는데 윈도우 98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2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는 32비트 운영체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GUI 환경.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이콘이나 이런 그래픽 형태로 표현함으로 해서 사용이 편하다. 맞죠? 자, PNP,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를 연결을 했을 때 하드웨어를 자동 인식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그런데 윈도우 98은 32비트입니다. 32비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윈도우 9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기억 장치로 읽어내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부팅이라고 합니다. 부팅.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원 버튼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탕화면 여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 이거를 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팅. 알겠죠? 자, 그래서 부팅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이 데드락, 교착 상태,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무한정 기다리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이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도스에서 아직 도스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config.sys 파일과 autoex.bh 파일의 수행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고 실행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 그랬는데, 자, 부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팅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이 되는 부팅 메뉴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팅 메뉴에 보면 부팅하는 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부팅이 되게 하는 노멀 형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전 모드로 하기에는 뭐 세이프 모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스 형태로 부팅하기에는 커맨드 형태로 부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순차적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부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이 되게 하려면 시작하면서 어떤 키를 눌러야 한다 그랬어요? 어떤 키? 다양한 형태로 부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 F8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부팅이 되게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팅을 할 때 지금 config.sys라든지 autoex.bh 파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도스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부팅할 때 부팅될 때 필요한 파일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시스템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을 사용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부팅이 될 때 실행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부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F8키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팅 메뉴를 띄우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윈도우 98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작 버튼에서 시스템 종료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을 한다. 맞죠?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하면 되고, 또는 알트 F4를 눌러서 종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 키가 아니라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느냐, 이건 문제네요. 알겠죠? 자,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키보드에 이 세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시스템 종료하게 되면 시스템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윈도우 98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정렬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렬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정렬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뭐 이름 순으로 하는 뭐 종류별로 하는 거, 크기별로 할 수도 있고 날짜별로 할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정렬하는 방법, 또 자동 정렬이 있고, 그죠? 이런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탕화면에서 정렬하는 방법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크기 순, 종류별, 그 다음에 자동 정렬인데, 계단식 정렬,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작업 표시줄에서, 자, 얘는 작업 표시줄에서 창을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 놓으면 혼동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계단식이 있고,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수평, 그 다음에 수직, 바둑시판, 배열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윈도우 98에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확장자가 LNK, 링크의 약자예요. LNK.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삭제를 해도 해당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아이콘, 그림 아래에 화살표가 있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축 아이콘. 그런다 그랬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요. 윈도우 98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단축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여기까지 맞네요.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연결한다 그래서 LNK라고 하는 확장자로 연결을 해서 어디에든지 간에 가져다 놓고 내가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보기 1번은.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단축 아이콘으로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된다고요. 여기도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며 컴퓨터에 여러 개 존재해도 상관없다.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행 파일에 대해서 단축 아이콘이 여러 개 있어도 단축 아이콘이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대한 단축 아이콘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다만 이제 이름에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뭐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돼요? 안 된다 그랬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9번은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때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는 단축키 그랬는데 뭐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0번은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개 작업에 있을 때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갈 수가 있대요. 자, 작업 표시줄이냐, 바탕화면이냐, 뭐 시작 버튼이냐, 내 컴퓨터냐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바탕화면에 가장 아래쪽에 보면 작업 표시줄이 있죠. 이 작업 표시줄에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또는 실행시켜 놓고 있는 프로그램, 뭐 열어놓은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목록이 쭉 버튼 형태로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에 대한 화면이,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여기에 대한 화면이, 얘를 누르면 또 그에 대한 화면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조작만으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고 이렇게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서로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작업 표시줄이에요. 작업 표시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대한 기능, 특징을 지금 문제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윈도우 98의 시작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여기 보면은 시작 버튼 있잖아요. 시작 버튼.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열기라든지 탐색 이 세 가지는 할 수가 있고 설정 이런 메뉴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98 버전이지만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는 윈도우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윈도우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